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정치 선언을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죠. 현충일에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현충사에서 사실상의 대권 출정식을 갖는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 대권 출정식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 표현은 제가 썼지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그 데일리안,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6월 초에 현충사를 방문한다. 그래서 공개 행보를 시작한다. 이런 보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아침 데일리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후속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특정을 한 건데요. 자, 일단 보시죠. 그 단독 기사로 윤석열 6월 6일 현충사에서 첫 공개 행보. 6월 6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6월 11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전에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기사대로 가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일단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다음 달 6일 현충사에서 첫 공개 행보 시작할 예정이다. 지인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오전 9시쯤, 6월 6일 오전 9시쯤 시간까지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참배를 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날짜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의종군 자세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다짐 같은 것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현충사 참배를 마치고 바로 광주로 가서 망월동 5.18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번 5.18 때 사실상 정치 메시지를 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광주도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남에 위치한 현충사는 이른바 충청대망론을 선점할 수 있는 장소로도 풀이가 된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 출신이지만 부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이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 충남의 정진석 의원이 충청대망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호국보훈의 달 6월, 현충일인 6일을 공개 행보로 고른 것도 평소에 강조한 애국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 시점은 6.11 전당대회를 다시 앞둔 시점이라서 당대표 후보들의 윤석열 영입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윤석열 마케팅이 이렇게 되면은 이 기사대로 6월 6일 날 움직인다면은 윤석열 마케팅이 막판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윤석열이 이 대표 경선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지금 어떤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구도 보면은 신의 대 중진의 대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떤 언급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의 어중이 뭐냐,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대표 누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막 분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윤심으로 해석될 발언이 나오면 상당히 또 파장을 일으키고, 이 경우 윤석열 본인이 야권 질서 재편을 주도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이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 뭐 이런 문제까지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등판이 임박했다, 이런 징후가 동시에 여러 군데서 나오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6월 초는 좀 너무 이런 것 아닌가, 이런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시면은 일단 윤석열이 더는 숨고 싶지 않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야권은 조기 등판은 하는데 6월 11일 전당대회 이후 정도로 점친다. 또 이 기사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더는 뒤에서 그냥 몰고 뒤에 있지만 않겠다, 이런 말을 지인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6.11, 6월 6일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죠. 어쨌든 뭐 등판이 임박한 것 같은데, 윤석열과 가까운 한 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후임 검찰,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입니다. 후임 검찰총장이 오기도 전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건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윤석열이 이야기를 했다고 전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임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 및 시기가
향후 윤석열의 행보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후임 본인이 그 7월 말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검찰을 떠났는데 후임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시작을 하면은 비판에 직면을 할 수 있고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후임 총장을 기다렸는데 김호수 어제 인사청문회 했죠. 인사청문회 했는데 아마 야당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 임명을 강행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하는데 그래도 또 국회에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6월 초에 정식 임명 김호수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그렇다면 6월 6일이 맞는 그 시점이 딱 같이 맞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일단 어제 데일리안에 보도한 것 6월 초 아산 전 충사 출사표 이 보도에 대해서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을 가끔씩 전하고 있죠. 이완규 변호사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오늘 데일리안은 더 구체적인 보도 시간까지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윤석열의 물밑 행보가 계속 길어지니까 어떤 피로도 이런 것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이제는 메시지를 좀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훈수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과의 대선 후보 양자 대결에서 처음 패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고 야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잠행 피로감에 따른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면서 조기 등판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윤석열 총장 쪽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해야 할 시기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윤석열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는 숨바꼭질 하듯 숨어 지내는 것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더라. 자, 이 이야기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TV조선은 또 단독으로 윤석열이 6월에 자서전을 출간을 한다. 또 6월입니다. 6월에 자서전을 출간을 하는데 본격 정치 행보는 또 늦어질 것 같다. 또 TV조선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6월에 자서전은 나오는데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더 늦어질 것 같다. 자, 이런 또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직접 쓴 책을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의 철학과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다. 그런데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정치 참여 선언이 여러 무더위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은 가장 중요한 그 변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유지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유지되느냐 자명을 해도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은 더 많은 공부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지지율이 지금 들쑥날쑥하지만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과 가상대결에서 처음으로 졌다 이런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덤을 떠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6월 6일 오전 9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윤석열 주변의 한 그룹에서 그런 이 구상을 했고 그것을 윤석열 쪽이 윤석열 본인이 그 구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 신호를 보낸 그 정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약간씩 출렁이긴 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가장 지금 긴장하는 쪽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인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일종의 청기 누설을 했습니다. 청기 누설인데 뭐냐 하면 몇 개 신문에 실렸는데 조선일보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6면 기사. 송영길, 윤석열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 중이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조국 수호 집회를 했던 그 진보단체 농성 현장에 집회 현장에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자, 민주당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권 지지층 집회에서 윤석열은 8번 고시에 떨어지고 9번째 됐지만 송영길은 한 번에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어떤 파일이겠습니까? 캐비넷에 들어있던 파일들 이것을 이제 하나씩 꺼내겠다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닌데 송영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씩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료를 윤석열과 관련한 어떤 자료, 뭐 국가 수단을 국가 기관의 수단을 동원해서 자료들을 확보했겠죠. 그 전에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 기록들을 막 보는 그런 모습이 노출이 됐죠.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아마 그런 것들, 부인이나 장모 이야기 아니면은 지금 뭐 윤석열 뭐 8번 고시에 떨어지고 9번째 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의 과거까지 전부 다 파일을 내가 차곡차곡 챙기고 있다. 하나씩 꺼내서 공개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그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략과 검모술수의 구린내가 풀풀 난다. 뭔가 선거철이 되니 민주당에서 늘 하던 나쁜 버릇이 어김없이 나온다.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 정치공작 이해창 그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더루킹 여론 조작까지 캐캐묵은 공작의 맛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 어떤 공작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뭐 이거 외에도 지금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있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뭐 8개 부서가 직접 개입한 그런 혐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막판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파일을 막 끄집어내는 것 아닌가. 그 파일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선거 막판에 만약에 윤석열이 그 야당의 후보로 확정이 돼서 본선을 막 벌이는데 막판에 하루 이틀 남겨두고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막 풋들이면 해명할 기회도 없이 선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그 네거티브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까지 총동원되어 윤석열을 잊었듯 탈탈 털었고 5년 전에 무혐의 사건까지 지금 억지로 기소를 해놓고 재탕의 3탕까지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래서 열세인 판세를 네거티브로 뒤집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을 할지 지금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연기를 피우는 그런 연기가 나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 당대표 경선 그 1차 컷오프를 하죠. 지금 8명이 출마를 했는데 오늘 그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당원에서 선출한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8명 중에서 3명을 탈락을 시킵니다. 오후에 그 발표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경선 그 대표 경선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국민의힘에서 계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뭐 계파 싸움이라기보다 이 계파와는 그 과거에 그러니까 친박, 비박 이런 그 뭐 친이, 친박 이런 계파로 쫙 갈라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 이렇게 그런 그 틀을 상대방에게 갖다 대고 있죠. 자, 동아일보 오늘 많은 신문이 보도를 했지만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준석 뒤에는 유승민이 있고 나경원은 친박이 지원한다. 그래서 계파 싸움이 도졌다. 이준석 뒤에 유승민 이것은 뭐 유승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준석의 부친 친구고 또 여기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실에서. 자, 그런 인연이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이 유승민을 따라서 이준석도 나갔었죠. 나갔다 바른정당에 가담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중진 후보들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젊은 이준석 쪽에서는 나경원을 친박이 지원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프레임을 막 걸고 있는 거죠. 자, 국민의힘 신진대 중진 당권 갈등이 번졌는데 나경원, 주호영은 이준석 돌풍을 겨냥을 해서 특정 계파가 대표가 되면은 유승민계를 이야기하죠.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이 오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친박 친이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섰고 또 김웅, 초선 김웅도 정작 계파 정치는 따로 있었다. 김웅도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죠. 자, 오늘 본경선 진출 후보 5명이 발표가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경선 막판의 최대 변수는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 변수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변수는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오늘 예비경선 결과가 나오죠. 나오면은 공식적인 발표는
그 5명이 뽑혔다, 3명이 탈락됐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순위도 안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입수가 됩니다. 각 캠프에서. 여론조사 기관 2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비밀이 지켜지는 게 아니죠. 결과가 입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 5명의 후보, 본 경선에 오른 5명 후보도 본인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알죠. 근데 그 상황에서 물론 룰은 약간 달라집니다. 지금 예비경선은 5대5인데 본경선은 당원이 7, 그리고 일반 시민이 3,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딱 수치가 오늘 나오게 되죠. 그 상황에서 아마 본인이 단독으로 힘들다면 단일화를 시도를 할 겁니다. 가장 예상되는 단일화가 이준석과 기붕이죠. 친유승민 이것을 매개로 해서 소장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붕이 1차 통과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거죠. 5명 안에 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맞서서 중진 단일화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진 단일화. 주호영 나경원입니다. 이 매개는 어떤 거냐면은 주호영 나경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개는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또는 이준석 단일팀 이 3파전으로 갔다가 이준석에게 당권이 넘어가면은 과연 이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젊은이가 뭐 10년 동안 정치권에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패기만으로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대권 창출에 상당히 정권 창출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명분으로 단일화를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판에 이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오늘 여론조사 그리고 당심 이것을 좀 확인하고 나서는 내일 그리고 주말을 넘기면서 새로운 구도가 짤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5당 대표 회동을 했죠. 뭐 회동을 했는데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아자찬했고 야당에서는 백신도 못 가져왔느냐 미국 가서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것보다 그 아래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김학의 진상규명을 당부를 했다는 문 대통령.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엔 지시라고 되어 있다. 그 아래 중앙일보 아래에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곽상도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 대한 답변서에서 그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을 하라고 그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당부한 것이다. 이런 답변서를 내놔서 좀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이 어떻게 장관을 불러놓고 말한 것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 수사가 막 불법 출국 금지까지만 이렇게 갔는데 거기 어떻게 당부냐 지시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자, 지금 제가 보내드린 이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관련 지시 브리핑 2019년 3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내용이죠. 분명히 여기 지시 브리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지시가 아니라 당부를 했다. 직권남용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지시 브리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홈페이지 뉴스룸 코너에 그때 2019년 3월 18일 당일날 올라있던 것을 곽상도 의원이 캡처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청와대 뉴스룸 코너에 들어가서 제가 3월 18일 걸 찾아보니 3월 18일에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지시했다. 이 브리핑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뭐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파악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 5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죠. 청와대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분명하게 밝힌 점은 지휘가 아닌 당부라는 대통령의 변명을 뒤집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제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죠. 그런데 뭐 하나마나한 인사청문회였습니다. 뭐 하루만 버티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줄 거니 자, 수사 중이다. 영업비밀이다. 보고 안 받았다. 개변. 모로세로 일관한 김호수. 어쨌든 어제 하루 넘겼으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고 야당이 응하지 않고 그러면은 며칠까지 보내달라 해서 안 보내주니 임명하겠다. 임명장 주고 끝나겠죠.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로 가겠죠. 자, 그런데 김호수가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뭐 직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 나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답변을 안 했습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일보 보시면 오늘 톡 기사가 법 지킴이 4인방,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 중앙지검장 초유의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이 법을 지키는, 법을 집행하는 꼭대기에 있는 4명이 다 지금 수사받거나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 보시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어제 재판받으러 갔죠. 법무부 장관은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김호수는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대상자고 박범계는 패스트트랙 피고인. 그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키면서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돼서 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외압으로 불구속 기소가 돼 있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피의자입니다.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